안녕하세요.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이어서 이제 2편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개원임에도 불구하고 용종 절제술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것도 되도록이면 저희 병원에서 다 해결을 해드리려고 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기보다는 사실 이게 또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대장 내시경 하려고 장비는 게 자, 용종 얘기 아까 우리 계속 했었는데 아무리 요즘에 이제 장비는 전결제가 좋아졌지만 힘든 건 사실이죠. 힘드시잖아요. 네. 그 힘들게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또 한 그냥 번 단순히, 그렇게 하려면. 하고 뭐 조직 검사하고 그러면 좀 도의적으로 좀 그건 아니다 싶어서 한 번에 이제 좀 비우셨을 때 고생하셨을 때 가능한 좀 해드리려고 해결을 노력한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치. 가장 흔한 게 이제 크기가 매우 크면은 그거는 우선은 용종 절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대학병원급에서나 할 수 있는 내시경하 절제. 점막하 절제술. 그렇죠. 네, ESD라고 네, 하죠. 네. 그렇게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엄청 저희들- 크면.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는 또 뭐 가만히 있진 않고 조직 검사는 해야죠. 조직 검사에서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는 꼭 확인하고 그 얘가 뭔지 뭐 암인지 아니면 그냥 양성 질환인지는 꼭 확인하고 전원을 보내드려야죠. 환자가 왔어요. 원장님이 내시경을 했어요. 용종을 두세 개 띄었어요. 조직병리를 보내서 왔더니 하나는 증식성 용종이고 하나는 선종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환자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게 될 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자, 그게 증식성 용종이든 선종이든 그냥 깔끔하게 제거가 됐으면은 정기 검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기 검진을 하게 될 때 국가 검진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 검진은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부담이 좀 적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기간은 뭐 2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근데 뭐 선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용종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 중에 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용종이, 컸어. 커가지고 이제 완전 절제가 어려웠어. 저희 병원에서 불가능한 경우는 그때는 지체 없이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제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건 대학병원급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내드리죠. 또 뭐가 있어요? 혹이 크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내시경과 점막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굳이 보내드리진 않는다는 거죠. 가야 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제 용종, 이렇게 혹, 뭐, 암, 뭐 그런 쪽으로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 IBD. IBD에서 가장 흔한 게 염증성 장질환. 그렇죠. 이제 크론하고 개양성 대장염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대학병원 가야죠. 그렇죠. 개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증, 중증 뭐 그렇게 좀 나뉠 수 있는데 경증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계속 투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원의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 투약 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게 리미션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도저히 저희 의원급에서는 안 된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네. 사실. 사실 그리고 이제 투약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면역 억제제, 뭐 항암 치료와 비슷한 면역 억제제까지 써야 될 경우,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좀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그렇죠. 봐야 될 것도 많고. 약제 그럴 용량 경우는- 조절하고 그렇죠. 이러려면 그럴 경우는 그럴 대학병원 경우에도 보내주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이즈가 크고 혹은 내시경화 점막 절제술처럼 뭔가 좀 크게 일을 벌려서 절제를 해야 되고 혹은 절제가 아예 안 되거나 내지는 용종의 결과가 암이나 이런 데로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많이 안 좋거나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염증성 장질환 같은 좀 컨트롤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 중에 가벼우면 괜찮지만 좀 심할 경우는 좀 큰 병원을 권유하신다. 그런 말씀이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교과서와 현실과 좀 매칭이 되는 게 우리 한윤대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처럼 그 염증성 장질환의 크게 대표적인 두 개가 이제 크론병이 있고 그리고 개양성 대장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개양성 대장염은 실제적으로 좀 경증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크론병 조직 검사상 크론병으로 나온 경우는 이게 경증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좀 진행성이고 염증도 심하고 다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론병으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다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우리 염증성 장질환은 또 따르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네. 오늘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리려고 한다라는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1차 의원에서 내시경을 하고 나서 내가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승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계속 주저주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좀 더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이상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현대였습니다.